복습부터 합시다. 쌤 예상컨대 여러분 수상이랑 수화 정리하는 게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 듣고 고3 때 들을 거 아니잖아요. 고3 되면 또 수원수투 정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꼭 잘 들어보고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안 할 거 알아요. 말을 해야 되겠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상, 수화. 수상, 대단원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9개. 야, 4개. 5개. 3개요. 3개. 첫 번째, 다항식이죠. 다항식에 중단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에 연산, 그렇지. 두 번째, 다항식의 연산에서 뭐 배웠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웠어. 덧셈에서 뭐 배워? 다항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동류항은 무조건 계산하여야 한다. 동류항 계산하여 항상 괄호로 묶어달라. 그런 얘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서 뭐 배워요? 곱셈 공식 배워요. 곱셈 공식. 그쵸? 그리고 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죠.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 무슨 식에 대한 이야기야? 대칭식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대칭식과 교대식이라는 좀 특이한 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 배운 것이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너무 중요해요. 다항식의 나눗셈. A는 BQ 플러스 R이죠. 예? 이때 아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더 작다라고 해서 다항식에선 뭐가 가장 중요하다? 차수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나중에 고3 수능 볼 때까지 다항식이란 말이 나오면 뭐부터 생각? 차수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다음 배운 것이 이 식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더라?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하는 항등식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 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죠. 항등식 정의가 뭡니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수화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수하에서 명제와 조건을 배워요. 명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뉘어요. 조건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해. 그래서 너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모두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불러? 진리집합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진리집합이 따라오죠. 그러면 등식의 입장에서 항상 참인 등식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항상 거짓인 것은 몰라도 되지만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배워. 이거 있잖아. 이거 알지? ax 플러스 b는 0이면 이게 항등식이래. 그럼 a, b가 둘 다 0이다 이렇게 배우고, 그럼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다 라고 하면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다. 이거 보고 무슨 법이라고 해? 개수비교법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미정계수법이 등장하지. 미정계수법의 1번이 개수비교법, 2번이 수치대입법이죠. 수치대입법을 제발 잊지 마세요. 나중에도 계속 아이디어로 써야 하니까. 근데 수치대입법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더라? 나머지 정리다 이거지.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냐 라고 하면 너는 a는 b, q 플러스 r이다.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니?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그렇지? 그러면 x에 a를 수치 대입해보면 r은 뭐가 된다? fa가 되더라.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 다음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몇일 때? 0이면 x-a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였어. 그 다음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인수 정리, 다음이 인수분해죠. 인수분해에서는 인수분해 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 가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아, 수하구나. 네. 다음 대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부등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원 복소수죠. 여러분 복소수 왜 배웁니까? 그렇지. 허근의 존재를 위해서 배우죠. 2차 방정식을 위해서 배워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들 눈에 안 보였던 것은 허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다 라는 것까지 발전시킬 수 있겠죠. 다음 2차 방정식 풀이 배웠어요. 그죠? 풀이 세 가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요. 그렇죠? 좌변을 1차식과 1차식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풀이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x-m의 제곱은 n이다 라고 하면 x는 m 풀마 루트 n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공식으로 만든 게 뭐? 마지막 세 번째 근의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루트 안에 들어간 거 뭐라고 불러? 판별식.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켤레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대수적인 건 이야기했으니 기하학적인 거 이제 그래프로 보겠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크게 두 꼭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 바라보는 그 학습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왔다 갔다. 뇌를 쓰자. 최대.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그렇지? 최대 최소. 여러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확동을 해갈 여러분들에게 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가장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예요? 범위. 그렇지.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지 살펴요. 그 다음은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는지 살핍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수화에 가면 비슷한 결로 뭐가 나와? 산술기하 평균과 맞닿아 있죠. 이 친구가.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방정식도 크게 두 꼭지죠.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의 풀이가 나와요. 3,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와 똑같다. 좌변을 뭐 해라? 좌변을 인수분해해라.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인수분해하는 방법 하면 또 다시 이 친구는 여기로 가서 인수분해 도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배웠어요. 첫 번째가 공통인수 존재하는지 살피고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되는지 살피고 그것도 아니면 세 갈래로 오래 나뉘죠. 근데 그걸 넘어서 인수정리가 성립하는지 살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공통부분은 뭐에 대해서 보여요? 공통부분. 공통부분. 이 친구를 치환하던 방정식 뭐예요? 상반방정식 배우자. 표정 볼만해요. 다 까먹고 왔죠? 네. 상반방정식 기억 안 난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대칭으로 이렇게 계수되어 있는 거. 그럼 이 친구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결국 이 친구를 공통부분으로 바라보는 풀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 뭐 x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근의 곱이 1인 친구들의 이 두근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만약 허근을 가지면 우리 복소평면 위에서 우리가 아는 그 친구들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 많이 나오는 게 루트 1, 루트 2, 루트 3, 뭐 루트 4 이런 친구들이 자주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두근의 곱이 1이니까 만약 두 근 다 실수라면 한 근이 2면 한 근은 뭔 거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너랑 너가 3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면 여기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애는 누구? 10이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3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10이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초면이야?
다음 보기차 방정식도 배웠어요. 보기차 방정식 뭐예요? 보기차 방정식 4제곱 나오는 4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보기차 방정식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치환할 때는 범위를 조심한다. t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t에 대한 몇 차가 나와? 보통 4차였으니까 2차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친구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해? 근해 분리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이제 뭐 실근이 몇 개 있느냐, 허근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다음 두 번째 꼭지인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죠. 누가 더 좋아? 위아래? 위가 더 좋지. 얘는 뭐 하면 끝나니까. 대입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아래 친구의 목표는 누구야?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그래서 그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인수분해죠. 그렇죠? 2차식은 0 했으면 얘를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나타내면 1차식, 1차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근을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잠깐 다뤘어요. 다음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 2차 항소거죠. 2차 항을 소거하면 1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되고 싶은 거니까 2차 항 하나만 소거하는 게 아니라 소거할 때는 전부 다 소거할 수 있을 때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 다음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죠. 상수항 소거. 이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예를 들면 x제곱 x-1 곱하기 x-2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근데 뒤에 갑자기 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없애면 좋지 않을까,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마지막은 독특한 방정식이었던 대칭 방정식이 있었죠. 얘도 많이 써요. 대칭 방정식은 x 플러스 y를 u라고 xy를 v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요. 다음 여러 가지 부등식은 뭐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의 풀이 뭐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이런 거 배웠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세요? 그치,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0 되고 이거 3 되지. 그러니까 요 너는 y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다음 2 넣으면 2,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3부터 2,3까지 상수함수 형태로 쭉 가다가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기울기가 몇이 된다? 2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여긴 무조건 너랑 부호가 반대일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y는 5 해가지고 이렇게 풀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뭘로 해결한다? 수직선으로 해결한다 라는 얘기했고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 근해분리까지 여기서 제대로 다루게 되죠. 다음 마지막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이죠. 몇 명은 입 꾹 닫고 있네요. 네. 첫 번째 평면좌표예요. 평면좌표는 뭐에 대한 학습을 하나요? 뭐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요. 무게중심 배우고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 그런 거 막 배우죠. 결국엔 너는 뭐에 대한 이야기?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두 점이 있으면 거리는 어떻게 되며 너네 사이에 있는 점은 어떻게 표현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두 번째 혹시나 재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변경점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나 보세요. 네. 평면좌표에서 뭐가 빠지냐면 외분점이 빠져요. 외분점이 성취 기준에서 삭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2대1 내분점은 정확하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근데 2대1 외분점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선분 미안해요. AQ 대 BQ가 2대1인 P가 아닌 점 Q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분점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는 거예요.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직선의 방정식. 변경 어떤 거예요? 변경점이에요? 변경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다는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다항식의 연산에서 여러분 곱셈 공식 그거 외웠죠? 기억나나? A 플러스 C 곱하기 이거 있잖아. 이거 뭔지 몰라? 아니 아니 그게 없어진다고. 이거 삭제됐어요. 그래도 나와요.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 라그랑주 항등식도 여러분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잖아. 라그랑주라고 제가 말을 안 했었죠? 요거 뭐랑 근데 같아? 그런 거그 수원 스튜디오에서 나와요? 아니 거의 안 나오죠. 이 친구들은 거의 안 나오죠. 요거랑 같은 거. 여기 한계가 있어. 그렇지? 이거 여러분 얘를 뭐라고 잡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뭐라고 잡어? 하나의 미지수 K로 이렇게 잡고 해결하던 거 있잖아. 네. 그치? 쌤이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만 알려주지 얘는 라그랑주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성취 기준에 있어? 없잖아. 근데도 나오긴 하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 얘 뭐에 대한 거에 배우죠? 직선이 연관 있어? 선이죠 선. 선에 대한 학습을 해요. 직선의 방정식 정의가 뭡니까? 얘들아 이것만 딱 알아가죠. 당연히 다 알아야지. 점의 자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알아야지. 그치? 하지만 이건 알아가자. 뭐냐? A, B 둘 다 0은 아니에요. 이게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더라? 직선이더라 이거야. 이해되니? A랑 B가 왜 0이 아니에요? A, B 둘 다 0이면 얘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럼 걔는 항등 아니면 불능이 돼요. 그렇죠? 참인명제 아니면 거짓인명제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나중에 기하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3차원 공간좌표에서의 직선이 되는 거야. 1차 하면 직선이다. 그치? 직선이 영어로 라인이지. 라인.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과에 가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2학기 때 배우기도 해요.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선형대 수학인 거야. 선형대 수학. 그게 뭐야? 이제 선형대 수학이 그냥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에 대한 학문을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야. 왜? 1차 방정식은 무조건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이니까. 그래서 리니어라고 부르는 거야. 리니어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맞나? 리니어.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나중에 기하를 할 때나 대학교 갈 때나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원의 방정식을 배우죠. 여기서 뭐 배우는 거야? 면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평면 도형을 배우는 거죠. 근데 평면 도형 많고 많은 평면 도형 중에서 왜 하필 원이야? 예쁘다.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같아서? 하나가 더. F들 어떡하냐? 위치만 달라서. 쉬워서야. 쉬워서. 도형들 중 가장 쉬운 것이 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뭘로 확장돼요, 이 친구가? 기하로 확장되죠. 기하에 나가면 이제 뭘 배워? 원이 좀 찌그러진 타원을 배우게 되고. 다음 포물선. 여러분 포물선 뭐 배웠어요? 2차 함수 그래프 배웠죠? 쌍곡선 뭐 배웠어요? 쌍곡선? 유리함수. 그래서 그 친구들로 맛만 보고 기하에서 이제 제대로 배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음 마지막은 도형의 이동이죠. 얘는 뭐에 대한 학습? 위치에 대한 학습이죠. 이 친구들은 모양에 대한 학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수상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수화입니다. 대단어 몇 개? 3개. 첫 번째 집합과 명제. 중단원이 몇 개? 3개. 2개.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명제. 집합과 명제라잖아. 집합 다 기억해요? 네. 이거 알아갑시다. 이제는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여러분 수학 그 다음 뭐 배워요? 함수 배우죠. 그렇죠? 함수랑 집합과 명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 그러니까 집합이 흔들리면 함수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함수 단원을 막 판다고 해서 그게 만사천 형통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을 꼭 연결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집합 이거 알아가야 돼. 표현법 몇 가지? 세 가지 있어.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음 종류가 있죠. 집합의 종류는 교육과정상 세 가지로 분류하죠. 첫 번째 공집합입니다. 두 번째 유한집합. 세 번째 무한집합이죠. 쌤 무슨 얘기할지 알지? 근데 무한집합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으로 나뉘죠.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공집합은 사실 무슨 집합에 포함돼? 유한집합에 포함돼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도 풀 때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냐에 따라서 그 풀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제발 알고 계세요? 유한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원소나열법으로 유한집합 표현할 수 있어요? 있죠. 1, 2, 3,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조건제시법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가능해요. 다음 무한집합 중 가산집합은요? 원소나열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러내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무한집합이 바로 가산집합이죠. 비가산은 저게 안 되죠. 실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못한다 이거야. 왜? 셀 수 없는 애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새로 배우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네. 다음 조건제시법 표현할 수 있나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가산집합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배는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이게 1, 2, 3, 4 해놓고 땡땡땡땡 이거 쓸 거 아니잖아.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은 누구의 전유물? 유한집합의 전유물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에서도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꼭 쉽게 풀려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죠. 다음 비가산집합은 원소나열법 가능해? 못해. 얘는 조건제시법은 가능하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많이 보게 될 표현법이 뭐야?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어떤 집합이 나왔다 한들 꼭 그 친구가 비가산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유한집합이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가산집합이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달라는 거지. 다음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나 뭐 집합의 포함 관계나 이건 해야겠다. 같은 뜻 4개. A교 B는 A다. A 합 B는 B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다음 대우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되더라. 그러면 이건 무슨 뜻? 무슨 뜻? 이거 뭘로 바꾸고 싶어? 보통 이걸로 바꾸죠. 마이너스요? 차집합. 차집합하면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A교 B가 뭐가 돼요? 공집합. A와 B는 서로소라는 뜻이죠. 언제? 뒤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을 때. 다음 앞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 모든 집합 전체 아는 거 알겠다고. 야 아는 거 알겠다고.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 돼요? 반가르면 둘 다. 얘랑 얘가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가능한 것은 이걸 이렇게 돌려봐. 그럼 B의 여집합이 A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지. 그래서 얘가 같은 말이 되죠. 서로가 서로의 여집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가면서 웃으시잖아. 다음 명제. 참인명제, 거짓인명제, 조건, 진리집합은 했으니까 가정과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PQ는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조건하고? 조건인 것 같아요. 왜요? 모르니까. 가정과 결론이 뭐의 뭐뭐화야? 조건의 명제화거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히 조건이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배웠어요? 너의 진리집합이 너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네. 뭐 하나 더 있죠. 그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뭐 차치하고 역, 대우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절대부등식 배웁니다. 그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이렇게 있었죠. 코시-슈바르츠 어때요? 여러분 쓸 일이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코시-슈바르츠 절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래놓고 나올까봐 걱정되시나요? 시험 아침에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보고 갔어.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네. 상기평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이죠. 대단원 이름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함수와 그래프죠. 단원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고요. 무리식과 무리함수예요. 함수에서 뭐 배웁니까? 함수의 정의 배우고 그래프. 함수의 3요소 배워요. 함수의 3요소 뭐죠? 정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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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공이역? 대응. 공역. 제발 치역하지 말고 대응. 그래서 함수 f를 이렇게 표현하죠. x에서 y로의 함수 f 대응까지 이렇게 가르치죠. 또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수의 3요소 배웠고요. 그다음 이제 뭐 대응이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뭐 fx 뭐식이 뭐 나오는데 뭐 다 집어치우고 성질 다 집어치우고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죠. 너무나 중요하죠. 첫 번째 1대1 함수가 나오지. 잘 들어. 너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 1대1 함수가 나와. 자, 이제 내신용이 아니라 정말 수능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때도 이야기하긴 했어. 1대1 함수 정의가 뭐니?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이게 50점이야. 50점 이제. 이게 이제 50점이야. 정확히 써야 돼. 정확히. 정의역 라지 x의 원소하려면 f가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x1과 x2가 둘 다 정의역의 원소인데 그 친구들 중 아무거나 뽑아도 이런 얘기지. 아무거나 뽑아도 x1이 x2보다 작으면 야 미친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그래서 뭐까지 외워야 돼? 대우까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얘이면 얘가 맞으면 얘가 맞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에요. 잘 들어요. 1대1 대응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했어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죠. 자,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날까 모르겠네. 정의역은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크게 잡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유리함수면 분모의 값이 0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x를 전부 다 정의역에다 다 갖다 넣죠. 공역은 어때요? 최대한 작게 잡죠. 그래서 최대한 작게 잡는다는 것은 언급이 없으면 누구와 같게? 치역과 똑같이 잡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공역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 함수가 됐어. 그럼 얘는 필이 뭐야? 1대1 대응, 즉 뭐가 있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1대1 함수라는 얘기만 해도 아,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뭐 여러분들 그 가스라이팅을 이미 했죠. 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서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다음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야? 문제에서 나오면 필이 틀리는데 문제를 안 내서 너무 다행인 게 하나 있어. 정의역과 공역이 그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같아야만 항등함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fx는
x 대입하면 뭐 나와요? x 나오죠. 정의역, 공역, 대응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다음 배우는 게 이제 상수함수 배웠었고요. 그다음 증가함수, 감소함수 배우고 뭐 주기함수, 뭐 선대칭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배웠죠. 기함수, 우함수 모르나요?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삼각함수 가면 다시 할 거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오지게 해요. 자, 그래서 함수의 풀이.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죠. 그럼 무슨 집합이냐 하면 집합의 종류가 떠올라야 되고요. 첫 번째는 공집합이죠.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뭐가 존재할 수 없어? 대응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함수가 정의되지 못해. 벌써 눈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좋아요? 그럼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야. 그럼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해결해야 돼. 왜? 제일 쉬우니까. 그렇지.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가산집합이면 이따 얘기할게요. 비가산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더라. 왜? 화살표를 몇 개 그려야 돼? 무한 개 그려야 돼. 무수히 많은 화살표를 우리가 다 그려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지. 그래프의 정의가 뭐예요? 그래프라는 건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너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근데 원래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래프의 원래 정의예요. 조건 P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 하면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뭐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y라는 친구가 x의 대응 결과값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x는 뭐의 원소? 정의역 라지 x의 원소다. 이게 그래프의 정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올 때 이 친구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는 간혹 등장하니까 얘가 등장하는 순간 나는 얘를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요. 가산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죠. 자, 정의역이 얘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배우고자 하는 게 누구야? 수열이죠. 우리가 이제 학습할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이름이 수열이에요. 여기도 함수인데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를 다루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이걸 못했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뭐 정수론이나 아니면 뭐 규칙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다. 다음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야기를 했고 역함수 그건 시간 되면 다시 얘기하고요. 다음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그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별 얘기 없으니까. 다음이 순열과 조합이죠. 순열과 조합.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자, 너무 중요하니까 이야기할게요. 확통을 대비하는 자세로 들어보길 바래요. 순열과 조합은 두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두 번째, 순열과 조합이에요. 경우의 수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뭘 배우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자, 강조할 사항이 이거죠. 합의 법칙은 결국엔 뭘 분류하는 거?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을 교육하고자 하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라 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지 않아도 물론 거의 다 내신은 하시겠지만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보지 않아도요. 수투나 수원이나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을 보든 기하를 보던 간에 이 케이스 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고 싶다? 케이스 좀 분류해라 제발. 케이스 분류하기 전에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제발 도전을 해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수형도 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곱의 법칙은 뭐예요?
모든 것의 기본은 뭐야? 합의 법칙 일일이 세보는 거야. 근데 세다가 보니까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 계속 예측되는 거지. 그럼 계속 더할 게 아니라 뭐 해라? 곱해도 된다라는 것이 곱의 법칙이죠. 그럼 이 곱의 법칙 중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갖는 것들이 있더라가 뭐야? 순열과 조합인 거지. 근데 너 중에서도 계속 일정한 규칙대로 쭉 가는 것들이 있더라. 순열과 조합.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계승이죠. 팩토리얼. 다음이 순열이고 다음이 조합이다. 자,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자기 평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열은 무슨 기호다? 쓰레기 기호다. 왜? 넌 어차피 조합과 계승의 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최대한 조합과 계승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합 다음 계승을 할 것이 떠올라서 순열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좋은 거다. 근데 조합을 써야 되지? 조합을 써야 돼? 순열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합의 법칙 써야 돼? 곱의 법칙 써야 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둘 중에 헷갈리면 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합의 법칙으로 가야 돼. 해보다가 보니까 규칙이 있었네? 아, 까비. 해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조합으로 풀다가 규칙이 있었네? 하고 순열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는 합의 법칙, 둘 중에는 조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곁다리로 두 가지 더 배워요. 분할과 분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에서 뭐 모자 게임, 모자 문제 이런 것도 잠깐 배웠었고요. 자, 복습은 끝났고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지 참 신기하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어느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도 딱 느껴질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서 수학 1을 하잖아. OT 하고 있는데 벌써 졸려갖고 일어나려는 거야? 수학 1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걸 배우느라 혈안이 된다고. 그러면 수상이랑 수하 개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니?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만 생각하기도 바빠. 그래서 수상, 수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돼?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수 1, 수 2, 미적분을 배워도 있잖아. 그럼 봐봐,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4래.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잘 봐. 얘가 뭐 되고 있어? 그래, 반복되고 있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반복하면 뭐야? 치환이야. 치환하면 범위 조심. 그래, 다 생각이 떠올라야 돼. 뭐 얘는 0보다 크지만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은 4.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수원이 아직 좀 어색하겠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돼? 수상이 되는 거야. 수상이.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계산. 거의 뭐 여러분들 그 중학생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할 때 중학교 과정과 비슷하게 수원, 수투, 미적분을 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수상수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돼. 6, 7에 42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돼. 이게 안 된다면 지금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수상수화 뭐 잘 정리되는 거 많죠. 뭐 현우진 선생님 뭐 노베라던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요. 가볼까요? 그럼 수원에서 뭐 배우냐? 지수. 간단하네. 자, 여기서도 함수라는 걸 배워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수와 함수를 모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함수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 배운 함수 한번 열거 해볼까요? 옛날부터. 그렇지?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왜 조용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무슨 함수도 있어. 1, 2차, 다음 3차, 4차도 있죠. 근데 이 친구들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고차 함수라고 불러요. 이 친구 어디서 배워요? 수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를 이제 수, 상, 수하에서 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 1에서는 어떤 함수를 배우냐? 이제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리고 수열이라는 함수를 배우게 돼요. 수학적으로 이 둘을 딱 잘라서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대수함수라고 불러. 뭐 수열은 제외지만 이 세 명은 초월함수라고 불러. 이 두 개를 몰라도 돼요. 명칭은 전혀 몰라도 괜찮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내가 배웠던 그래프들과 함수들과 결이 많이 다른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결이 많이 다른 거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얘네랑 붙여서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수학2 미적분 둘 다 뭐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야? 미적분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야. 근데 수2는 뭐의 미적분이야? 얘는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이야. 얘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적분이야. 잠깐 잠깐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떨어지지 마. 그래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얘네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고생하고요. 수능 볼 때나 이럴 때도 고생하고 당연히 미적분 선택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수투, 다항, 미적분 여러 가지 함수인데 유리, 무리라는 친구가 사이에서 약간 줄타기를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제 우리 오늘만 배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y는 x분의 1은 사실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다항식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y는 루트 x는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서 다항함수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y는 2의 x제곱이란 지수함수는 저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죠. 있긴 해요. 그거 보고 이제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아예 결이 다른 함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뭐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이게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배우지 않을 분 있어요. 4차는요? 여기부터는 없어요. 근해 공식이 증명된 거예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해를 갖는 경우를 알 수 있어. 보통 대수 함수는. 근데 초월 함수는 이런 일반해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고 뭐 여기에 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 둘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지수함수가 돼버리면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너의 이 x좌표는 교점의 x좌표는 딱 몇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원하지 않아. 보통은. 그래서 뭘 물어봐? 너가 대충 어디에 있니? 라는 걸 물어봐. 그래서 몇과 몇 사이에 있니?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x제곱과 x 플러스 k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뭐 여러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이 몇이니? 6이에요. 6. 어떤 느낌이 들어? 때려 맞추기식이지.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때려 맞추기식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건 때려 맞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친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건 등장해. x 몇이야? 0일. 0일이야. 이런 건 등장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알아야 돼. 뭐 해봐야 한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4 이하인 값 안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등장하기도 한다. 근데 등장하는 게 뭐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야. 등장하면 안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정도는 알겠지 뭐 하고 그냥 낸다. 나중에 지수함수 오감수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더라. 그 다음 수투에 가면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배우고 미적분에 가면 여러 가지 함수의 미적분에 대해서 배운다. 확통. 그래, 확통 얘기 지금 하자.
이거 뭐 곁다리고 파통. 확률과 통계는 크게 두 가지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랑 뭘까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순열과 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순열과 조합도 배우지만 뭐도 배워? 중복순열, 중복조합도 배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도 배우고 원순열이라는 것도 배우고 이항정리라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 확률이죠. 근데 확률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렇죠? 뭐 그냥 뭐 눈의 수가 주사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짝수가 나올 확률 이게 아니라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왔을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조건부 확률이 등장해요. 통계는 예 아닌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잘 들어요. 이산과 연속으로 나뉘어요. 이산 뭐랑 비슷하냐? 가산이랑 비슷해. 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연속.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요. 당당당당당당당. 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어? 얘는 점을 셀 수 있잖아. 근데 마치 실수처럼 쭉 이어져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연간 자동차 판매수 어때? 탁탁탁탁 찍히지. 이건 이산적인 거야. 근데 실시간으로 기온의 변화 어때? 점으로 찍히니? 쭉 선으로 이어져 있지. 이게 연속적인 거야.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생각해봐. 표본이 작을 때가 있을 거고 많을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를 재고 싶었어. 근데 우리나라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잴 수 있어? 못 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통계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자유도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산적인 상황이 우리 인간한테는 대부분이야. 이해가 되니? 다시 얘기할게. 세상은 연속적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산적인 거밖에 없다고. 뭐야? 이해됨? 인간은 이산적인 거밖에 해석을 못해. 근데 세상은 연속적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우리는 이산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산적인 상황을 최대한 연속적인 상황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이게 확률과 통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항분포라는 이야기를 해. 여기서는 뭐 정규분포라는 이야기를 해. 정규분포 들어봤지? 정규분포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 등급 그거 정규분포잖아. 왜 화나?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아? 저희가 중간이고 국평 5,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로 갈수록 뭐 여기가 5등급이고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뭐 제1 들어본 단어 나온다. 제일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5등급이 못 알아듣게 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제일 표준 편차야. 못 알아먹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하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재수생들을 위한 얘기고요. 모비율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제 모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부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대한민국 남성 키를 재고 싶으면 최대한 균형적으로 남성들 표본을 수집해서 그것의 평균을 내보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표본들을 아무리 균형적으로 뽑았다 한들 이걸 표본이라고 하고 이걸 모집단이라고 해. 어머니 집단이다. 제일 그냥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치? 그럼 내가 그 수집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모비율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쌤이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이야. 그런 걸 배울 거야. 그리고 뭐 신뢰도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머니, 제 성적은 신뢰도 95%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성적은, 그러니까 내 성적이 여기로 나왔어. 예를 들면 한 2.3등급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 그래 놓고 쌤, 어머니 제 이거 신뢰도는 95%예요. 라고 하면은 내 성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이 안에서 구라일 수도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표본과 모집단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지. 대한민국 막 이렇게 막 해놨더니 한 175라는 평균 키가 나왔어. 신뢰도 95%.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 아닐 수도 있거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173.2에서 176.8입니다. 아래 위로 1.8cm씩 늘려가지고 신뢰도 95%로 인한 신뢰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 있을 겁니다. 5%의 확률로 얘를 벗어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이런 구간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거 배우는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꽤 재밌겠죠?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뭔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변별력이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확률과 통계는. 그렇다. 그래서 요즘 확통론을 꽤 많이 하죠. 표준 점수도 그렇게 낮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가볼까요? 아이고야.